안녕하세요. 성악가 테너 강래우입니다. 날씨가 너무 습하고 더워서 막 축축 처지네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또 뭐 레슨도 하고 일은 해야죠. 네, 맡은 일이 있으니까 오늘 같은 날은 정말 꼼짝도 안 하고 집에 수박 먹고 그냥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브라토라고 그러죠. 이렇게 심한 비브라토, 바이브레이션을 이제 이탈리아어로 이 발라레라는 뜻이 춤을 추다라는 뜻입니다. 발라레. 근데 거기서 나온 단어인 것 같아요. 발라라는 말이 그러니까 목소리가 춤을 추듯이 흔들린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 발라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거는 정확한 정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주 심한 비브라토를 가진 사람에게 발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발라가 생기신 분들의 경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발라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특히 이제 노래를 좀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특히 성가대나 성악을 전공하시고 또 성악가로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소리가 자꾸 이렇게 흔들려요. 그러면 이 흔들리는 거를 스스로 컨트롤을 못 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길게 뽑는 소리를 못 내고 이미 목소리가 나오면서부터 소리에 일정한 떨림이 있는 거죠. 이런 경우를 이제 발라가 생겼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 폭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음정폭, 그러니까 바이브레이션이라는 게 음이 흔들리면서 음정 피치가 이렇게 변화되는 어떤 그런 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이브레이션처럼 느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약간의 음정의 어떤 변화가 일정하게 그 파동으로 이렇게 전해질 때 우리는 바이브레이션 현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심해지면 그 폭이 커져 이렇게 음정 폭이 커지는 거예요. 예, 이러면 이제 정말 듣기가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발라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거를 조절을 못 하시는 분은 사실은 발성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늘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게 비강공명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비강공명을 쓰지 않고 구강공명만 쓰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나중에 이제 발라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발라가 생기지 않으려면 구강공명을 쓰면서 발라가 생기지 않으려면 소리가 그냥 딱 멈춰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소리가 올라오면서 공명을 구강을 많이 쓰게 되면 구강 안쪽에는 전부 이렇게 움직이는 목젖부터 혀뿌리부터 그 뒤에 인두 이런 데도 전부 다 살로 되어 있잖아요. 이 살들이 이제 호흡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구조 안에서 소리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이게 딱 뭔가 폼을 딱 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서 있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 근데 이건 물론 서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소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구강으로 소리를 낼 때 발라가 생기면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고 이거를 딱 억지로 잡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눌려진 소리 같이 돼요. 소리가 뭔가 눌러서 움직임이 아예 없이 소리를 내는 것. 그러면 이런 소리는 아주 이제 진짜 아마추어틱하게 들리는 거죠. 그냥 나는 숲으로 거진 그냥 이렇게 소리가 직선으로 나가는 거. 근데 그 상태만 해도 좀 고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게 아니라 너무 이제 익숙해져서 나는 숲으로 거진 이런 상황이면 굉장히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구강에서는 더 이상 이런 발라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구강에 의존하는 어떤 발성법으로는 발라 현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그런 케이스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예상하기에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구강에 의해서 이런 발라가 생겼다. 이거는 어떤 근육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어떤 힘으로 소리를 막 내거나 인골라처럼 목 안에서 이렇게 잡고 내거나 어떤 그런 스타일에서 발라가 이렇게 심하게 생기면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게 이제 비강 발성을 쓰기 시작을 하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이 소리가 그냥
하고 들어오면 일단은 소리는 멈춰있는, 발라가 없는 상황에서 정확한 피치 안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 소리하고 이렇게 멈춰있는 소리 같아도 전혀 달라요. 구강으로 멈춰있는 소리는 피치가 일단 좀 낮고요. 일단 포커스가 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눌려져 있는 듯한 느낌이 나면, 코로 들어가면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울림이 나오는데, 물론 이것도 듣는 분들에 의해 따라서 너무 뭐 코 소리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발전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냥 이 소리가 이제 바이브레이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발라로 간다는 거죠. 소리가 울림이 뒤로 들어가버려. 근데 비강으로 들어가면 앞으로 가요. 구강으로 바이브레이션이 생기면 뒤로 들어가서 소리가 웅얼웅얼 하면서 소리가 이게 발라 현상이 생기고, 비강으로 들어간 소리는 건강한 바이브레이션이 나오고요. 그거는 컨트롤이 가능한 바이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이걸 얼마든지 내가 적절하게 이제 섞어서 좀 조절을 할 수 있는, 뭐, 그리고 소리가 이렇게 막 그 폭이 크지가 않아요. 비강으로 들어간 바이브레이션은 음폭이 크지 않아요. 음폭이 너무 크면 우리가 듣기에 굉장히 울렁거리고, 막 듣다 보면 이게 약간, 제 옛날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콩쿠르를 갔는데 노래를 참 잘하고 좋은데 이게 일정한 바이브레이션이, 그러니까 노래 속에 노래의 템포하고 전혀 상관없이 끊임없이 계속 큰 폭의 어떤 그 바이브레이션이 이렇게 계속되니까, 전 몇 곡을 그 사람이 부르는 곡을 한 2곡인가 연속으로 이렇게 듣는데 제가 정말 이렇게 속이 좀 울렁거리는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바이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면 듣기에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아무리 멋있는 것 같이 보여도, 포장이 돼도 힘들어요. 그래서 바이브레이션이 심해졌다, 예를 들어서 너무 심해져서 내가 더 이상 잡을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인위적으로 그냥 를 했을 때, 조금 뭐 중고음 정도를 이렇게 낼 때 나도 모르게 그냥 무조건 이렇게 흔들린다. 이거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물론 그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뭐 괜찮아요. 괜찮은데, 더 나은 뭔가 내가 이런 어떤 효과를, 음악적인 효과를 내가 하고 싶다면 그냥 길게 뽑아야 되는데, 4박자씩 길게 뽑는 곡들이 쭉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뭐 하여튼 예를 들어 지금 언뜻 기억은 안 나면, 그러니까 노래 중간에 이렇게 길게 뽑아야 될 때 우리는 이게 부르는 것도 힘들고요, 듣는 것도 힘들어요. 그 긴 박자를 똑같은 어떤 음폭으로 그냥 이렇게 감정 없이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는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그거가 안 되시는 분들 같은, 자기가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잖아요. 이거는 녹음을 해봐서도 길게 뭐 한 도 음정 정도에서 그냥 쫙 뽑는데, 내가 길게 뽑다가 인위적으로 바이브레이션을 자연스럽게, 인위적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연스럽게 뒤에 마무리할 때 바이브레이션이 이렇게 붙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소리를 냈을 때 처음부터 바이브레이션이 일정하게 들어간다, 이런 거를 한번 판단해 보셔서 내가 좀 심한 바이브레이션이 있구나, 그렇다면 이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마스케라 쪽을 계속 더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열어주고 사용하는 방법을 쓰면 좋아질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 상태, 구강을 쓰는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잡아가지고 이걸 이게 뭔가를 잡아서 의도적으로 해봐야지, 이거는 거의 안 된다는 거, 거의 제가 볼 땐 불가능한 것 같아요. 갈수록 더 심해져요. 안 심해지는 경우, 그냥 좋아진 경우는 없어요. 만약에 좋아졌다 그러면 그거는 거의 99% 비강 쪽을 새롭게 이제 길을 열어서 좀 발성이 바뀐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거지, 그냥 구강만 이렇게 막 힘으로 좀 내는 스타일의 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바이브레이션이 막 심하게 생겼다고 어느 날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그럴 것 같아요. 좀 결국에는 건강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마스케라 비강 쪽을 실제로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줘야 된다.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제가 옛날에 이제 녹음했던 그 레슨 영상들을 가지고 실제로 좀 이렇게 선생님들, 이탈리아 선생님들, 대가들 그런 분들이 내셨던 어떤 소리나 그런 걸 제가 들려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 얘기를 좀 분석해드리는 그런 영상도 한번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자료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옛날에 녹음했던 그 영상들, 녹화한 거죠. 찍어놓은 영상들이 거의 다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좀 보여드리면서 다음에 한번 기회되면 시리즈로 이렇게 대가들, 제 레나토 브루손, 뭐 살바토레 피지겔라, 또 보날도 좌이오띠나 뭐 브루나 발리오니, 또 마페오 선생님, 뭐 하여튼 유명한 분들 많아요. 이태리에 유학하셨던 분들이면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분들, 또 체사리 루피니, 그 멜료키 선생님, 또 뭐 여러 어떤 제가 음악 코치들도 많이 받았고 하여튼 레슨을 굉장히 많이 받아봤는데 그 영상들을 하나씩 좀 이렇게 부분 해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그분들이 이렇게 심한 비브라토 발라가 없이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 나이가 80이 넘으셔서 정말 지팡이를 짚고 레슨을 하시면서도 소리가 이렇게 꽉 찬 깨끗한 소리가 나가는 그런 것들, 그런 영상들을 제가 좀 보여드리면서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이게 소리가 춤을 추는 분들, 뒤에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거 반드시 위로 뽑아서 새로운 공간 안에서 움직임이 없는 그 뼈 안에 딱 고정된 공간 안으로 소리를 집어넣어줘야 이렇게 흔들리는, 뭐 천막이 흔들리는 듯한 그런 흔들림은 없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딱딱한 공간에서 나오는 울림은 뭔가 메아리 치듯이 약간 이렇게 소리가 느낌이 달라요. 도는 듯한 느낌. 이거는 흔들리는 느낌. 도는 것과 흔들리는 것, 이 차이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또 고민해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